밤 사이에 뉴욕 증시 3대 주요 지수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중동 리스크가 여전한 가운데 국제유가가 또 밤 사이에 크게 오르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영향이었는데요. 오늘 중동 리스크 또 한 번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계속해서 시장에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와 함께 지켜볼 지표들 또한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상황 확인해볼까요? 네,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0.44% 하락했고요. 나스닥 0.04% 하락, S&P 500 지수 0.17%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다우보다는 나스닥과 S&P 500 지수의 하락률이 덜 했는데요. 잠시 후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엔비디아가 밤 사이에 홀로 3%가량의 강세를 보이면서 그래도 나스닥과 S&P 500 지수의 하방 압력을 좀 지지해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날 계속해서 중동 리스크 부각이 됐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을 했는데요. 빅스 지수, 일명 공포지수라고 불리죠. 함께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국제유가 얼마나 크게 올랐는지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밤 사이에 WTI 기준으로 5% 이상의 상승세가 나왔고요. 배럴당 73달러 선으로 훌쩍 뛰어 올라왔습니다. 지금 기자의 질문이 이랬습니다. 이란 석유시설에 대한 이스라엘 공격을 미국이 지원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 논의 중이다라는 답변을 이야기하면서 공격 가능성을 열어두는 모습 보였고요. 또한 이스라엘은 대응할 권리가 있다. 다만 핵시설 공격에는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 석유시설에 대한 공격은 좀 열어놓자 국제유가가 급등한 건데요. 보시면 빨간색 선이 50일 이동평균선, 이평선이 되겠습니다. 지금 WTI 가격이 50일 이평선을 소폭 웃도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추가 상승 모멘텀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국제유가, 특히 WTI 기준으로 어디까지 오를지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빅스 지수도 살펴봐야겠죠. 빅스 지수 밤 사이에 또 크게 올랐습니다. 8% 이상 상승하면서 20선 위로 올라왔는데 20선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20선이 지금 투자 심리의 기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추가적으로 여기서 더 상승한다면 증시에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투자 심리가 굉장히 빠르게 공포로 돌아서진 않았을까 싶어서 제가 공포와 탐욕 지수도 함께 살펴봤는데요. 아직까지는 탐욕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서도 아직 탐욕 수준의 그런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확전까지는 예상하지 않는 투자자들이 현재의 변동성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날 이 모든 것을 소화한 시장은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히트맵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른 종목은 초록색, 하락한 종목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빅테크 안에서도 좀 엇갈리는 모습들이 나왔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하락을 했지만 엔비디아는 밤 사이에 3%대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브로드컴, AMD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덩달아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구글은 약보합 마감했고 메타는 조용한 강자가 되겠죠. 1.74% 상승했고요. 아마존이 하락했고 테슬라는 3% 넘게 내렸습니다. 특징주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요. 전반적으로 섹터별로 본다면 에너지 섹터가 또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국제유가가 지난 일주일 사이에만 7% 이상 급등한 만큼 에너지주를 함께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틸리티도 전반적으로 부진했지만 보시면 초록색, 강한 상승세를 기록한 종목들 몇 가지 있는데요. 역시나 특징주에서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빅테크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밤 사이에 0.5%가량 내렸는데 에버코어 ISI는 비중 확대 의견과 함께 목표 주가로 $250를 제시했습니다. 3분기 앱스토어 매출 성장률이 13%로 강하다면서 전반적인 매출 성장세를 앱스토어에 기반해서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엔비디아 3% 이상의 상승을 기록했는데요.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블랙웰 수요가 엄청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 블랙웰 한 개당 가격 3만에서 4만 달러 정도가 되는데요. AI에 대한 그런 불안 심리를 젠슨 황 CEO 계속해서 잠재우고 있죠. 향후 엔비디아 주가 추이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3% 이상 하락을 했는데요. 3분기 인도량 전장에 발표가 됐었죠. 다소 좀 실망스럽다는 반응들이 많았는데요. 이날 또 주가 하락세로 이어졌고요. 10일 로보택시 이벤트를 앞두고서 최고 정보 책임자가 회사를 떠난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데이터 센터 관련된 일들을 담당하고 있던 최고 정보 책임자인데 향후 로보택시에서 이벤트에서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날 그리고 강세를 보였던 에너지주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S&P 500 내 11개 섹터 등락률을 함께 보고 계신데요. 에너지 섹터가 1.4%가량 가장 강한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최근 요 며칠 동안에는 에너지 섹터 굉장히 부각을 받고 있는데 이날도 엑소모빌, 쉐브론 대형주도 물론 올랐고요. 코노코필립스, 다이아몬드백 에너지,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모두 다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들까지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슈가 있는 종목들도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와 비스트랍니다. 각각 4.52%, 5.65% 상승했는데요. 조금 전 봤던 유틸리티 섹터 안에서 올랐던 몇 가지 안 되는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왜 올랐나 봤더니 구글 CEO가요. 데이터 센터 전력원으로 원자력을 검토 중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원자력 관련돼 있는 두 종목들이 상승세를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비 에비에이션은 한때 서학개미 분들이 좀 관심을 가졌던 종목인데요. 밤사이에는 8%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요일장에서 토요타가 5억 달러 투자를 한다라는 발표에 지금 28%가량 올랐었는데 바로 다음 날인 목요일장 밤사이에는 일부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주가 조정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인데요. 사실 주가 반응은 크지는 않았습니다만 버크셔 서웨이가 또 팔았습니다. 이제 남은 지분 10.2%가 되겠는데 이 지분이 10%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단기간에 이렇게 공시를 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요. 앞으로 얼마나 더 팔지 알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계속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지분을 줄여왔다는 건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채금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국채금리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미 항만에서 파업이 진행이 되고 있죠. 이 파업으로 인해서 공급망 혼란이 가중이 된다면 다시금 물가가 자극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가파르게 나서는데 좀 힘들거나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면들을 반영을 하면서 국채금리도 함께 오름세를 보인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2년물이 3.714%, 10년물이 3.852%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중동 리스크에 부담을 가졌던 목요일장 정리를 해봤고요. 이어서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과 함께 연결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상윤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밤사이에 뉴욕 증시 3대 주요 지수가 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중동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반면 서비스업 PMI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확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기도 했는데 지금 뉴욕 증시 전반적으로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중동 긴장감이 확산하면서 국제 유가가 치솟고 국채 금리가 계속 오름세를 보이면서 수심이 위축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간 수비수 역할을 했던 국제 유가가 국제 금리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뉴욕 증시가 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 배경이 됐는데요. 이제는 상황이 다시 바뀔 가능성이 커진 것이죠. 우선 아까 말씀대로 국제 금리가 다시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2년물 국채 금리는 3.7%까지, 10년물 국채 금리도 3.85%까지 올랐는데요. 각각 연중 최저치가 3.5%, 3.6% 정도였던 걸 고려하면 약 20bp가 뛴 것입니다. 미국 경제가 순환주의라는 데이터가 계속 나면서 국제 금리를 우선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경제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비스업은 확장세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는 데이터가 나왔죠. IMSM은 지난 9월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54.9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3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고
시장 예상치 51.7보다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동북부 항만 노동자의 파업으로 공급망 붕괴 우려가 커진 점도 계속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코스트코 등 마트에 가봤는데요. 이미 공급 부족 우려에 물과 휴지, 바나나 등에 대한 사재기가 이루어지면서 매진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파업 여파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할 우려가 나타난 것입니다. 네, 중동 리스크에다가 항만 파업까지 약간 엎친 데 덮친 격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편 이 증시 수비수 역할을 했던 유가도 밤사이에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중동 긴장감에 따라서 상승세가 지난 며칠 사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월가에서는 지금 국제 유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네, 오늘 일단 유가가 5%나 급등한 것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발언이 영향을 크게 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보복 방침을 밝힌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시설을 공유할 수 있다는 관측과 관련해 우리는 그것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석유 시설을 직격하면 원유 공급망이 크게 붕괴될 수 있는데요. 오펙 회원국인 이란은 하루 300만 배럴 이상의 석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격화하면 이란 주변인 페르시아만에서 생산되는 1,300만 배럴의 원유와 500만 배럴의 제품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이 걸프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시리증권은 석유 여유분의 생산 능력이 중동, 특히 걸프만 국가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더욱 광범위한 전쟁이 터지면 원유 수급은 매우 위험한 수준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스라엘의 이란의 주요 수산을 공격하면서 이슬람 공화국의 분쟁을 격화시켜 더 많은 국가를 끌어들이고 잠재적으로 글로벌 에너지 수용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 또다시 인플레이션이 자극될 수밖에 없고요. 증시에는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계속해서 국제 유가를 지켜봐야 되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한편 밤사이에 여러 가지 지표도 공개가 됐는데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웃돈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허리케인과 보잉 파업 등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좀 왜곡된 영향이 있을 것 같다라는 분석도 나와 있던데 구체적인 고용 상황은 오늘 밤에 나올 9월 고용 보고서에 아무래도 달려 있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투자자들은 중동 사태 확산 여부를 보면서 한국 시간은 오늘 밤 나올 9월 고용 보고서에 주목할 것으로 보입니다. 월가에서는 일단 9월 고용 상황은 8월과 매우 유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인 고용 둔화, 폭의 임금 상승 등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죠. 다우존스 컨센서스에 따르면 비농업 고용은 9월에 15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전월 14만 2천 명보다 소폭 올라간 수치죠. 실업률은 4.2%로 전월과 같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임금 상승률은 전월 대비 0.3%, 전년 동월 대비 3.8%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만 수치가 나온다면 연준 입장에서는 경기 침체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 없이 금리를 단계적으로 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됩니다. 25bp씩 점진적 금리 인하가 가능한 것이죠. 다만 물가 상승률과 달리 고용 지표는 요새 들어 워낙 들쑥날쑥하게 튀는 터라 상당한 상승 또는 하락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고용이 예상보다 더 증가한다면 11월 비컷 가능성은 더 커질 수도 있죠. 이런저런 변수가 많은 상황인 만큼 투자자들은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상황 변화에 재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과 함께 목요일장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